최근 제 유튜브에서 이근대위의 부상 소식과 함께 부상전 현지 우크라이나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를 직접 번역하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요. 바로 어제 한국 언론 MBC에서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군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근대위와의 전화를 통한 단독 인터뷰를 하였고, 이근대위가 현재 깨어나 있는 상태이고 무사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근 씨는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아니지만 회복에 몇 달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실제로 이근 대위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에 이근 씨가 있는 곳에서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녹음이 어려울 정도라 인터뷰가 한 차례 중단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근 씨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근, 당신은 언제부터 작전에 투입된 건가? 함께 작전을 수행 중인 팀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저는 3월 6일에 우크라이나에 도착했고 3월 10일부터 작전을 뛴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도착하자마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저희 팀원들도 모집을 해야 해서 행정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시간이 조금 필요해 실제 작전은 3월 10일부터 진행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되게 작은 규모입니다. 인원은 10명이 안 되고 주로 미국인들이지만 영국 사람들이 몇 명 있고 프랑스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와 함께 일할 때가 있고, 혹은 우리가 작전에 나갈 때 우크라이나 특수요원 한 명을 우리 같이 나가게 할 때가 있고, 매번 작전 유형이 다르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당신은 어느 전선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한 건가? 경험했던 전투는 어땠나? 라는 질문에 일단은 굉장히 많은 지역을 받고 많은 곳에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르핀에서 투입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르핀이 이제 상황이 조금 풀렸기 때문이고, 이르핀이 키이우 근처에 있는 타운인데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 왔을 때 제 팀원들과 함께 바로 투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르핀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했던 작전들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전투 과정 중 저희 팀원들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 명은 총상을 입어서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됐고, 또 작전하다가 현장에서 다치면 그 팀원을 데리고 나와야 하는데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모두 운 좋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다 잘 돌아왔으니까 그게 엄청 기억에 남습니다. 키이우 근처에서는 러시아 사람들이 사실상 다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두 번째 지역은 마리우폴인데 이곳이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마리우폴하고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서 전투를 계속했었습니다. 또 최근까지 전투하는 곳이 있는데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직도 그곳에서 작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근 씨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여러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지 않나? 이번 전쟁이 다른 전쟁과 다르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이라크, 아프간, 소말리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보통 우리나라군 아니면 미군, 영국군, 우리가 기술력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야간에 싸울 때 우리가 신뢰하는 야간 투시경의 적외선 레이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랑 싸울 때는 러시아 역시 기술력이 뛰어나기에 러시아도 야시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 적들이 볼 수가 있어서 그 레이저를 마음대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알카에다, 소말리아 해적들과 싸울 때는 그들이 야시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유리하지만, 러시아 군인들과 싸울 때는 러시아 군인들 역시 장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 사용하다 오히려 적에게 더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가 전술이 변화가 되는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그런 레이저를 이제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사용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 군인들도 야시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옛날 전술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신기도 자유롭게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그 통신기의 신호를 잡아가지고 역으로 위치를 알 수 있어서 그런 고가의 군사용 통신기는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을 사용하면서 더 위험해졌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중동에서 작전을 했을 때 항공기를 요청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못하고 러시아 군이 계속 전투기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전을 할 때 만약에 이게 전투기가 빠른 속도로 비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위에 방금 뭐가 슝하고 지나갔는데 혹시 우리를 봤나? 또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작전했던 거하고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테러리스트들이 하늘에 전투기를 보면 미국 전투기 지나갔다 이러면 쫄아가지고 막 다 도망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입장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전력은 어떤가? 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만큼은 장갑차, 전투기, 병기 전체적으로 볼 때 병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각 나라한테 무기들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는 사람을 보내달라 그런 면에서 러시아와 비교를 해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전력이 많이 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크라이나 장갑차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는데 러시아 장갑차는 많이 봐서 그런 면에서 참 아쉽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서방 국가의 무기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인가? 라는 질문에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기가 많이 부족하고 특히 장갑차와 고가의 장비인 야간 투시경 등 이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좀 빨리 보급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하고 추가로 미군이 나서야 전쟁이 끝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저도 같은 생각이고 만약에 미군을 보냈으면 금방 전쟁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엔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 안 끝나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몇 년까지 이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올해까지는 계속 갈 것 같긴 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당신의 입대 이후 많은 수십 명의 한국 남성들이 국제이용군에 자원 입대했다.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질문에 일단 지침이 현재로서는 무조건 전투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전투 경험이 없다 그러면 아마 안 받아줄 것입니다. 3월달 그러니까 2개월 전에는 군 배경이 있어도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냥 전쟁을 한번 경험하고 싶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군 배경도 없고 그냥 한번 오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는데 실제로 전투할 때 도망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정말 죽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비디오 게임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많은 철없는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엄격해졌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좋은 편지를 써준다고 합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그리고 많은 도움이 되어 고맙다고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써준다고 합니다. 또 그게 도움이 되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게 생각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 어떤 미친놈이 극장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에게 난사를 하는 상황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범인을 공격을 해야 하는데 범인을 공격하다 범인을 죽인다고 해서 제가 범죄자, 살인자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처벌을 받더라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으로 여기 와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고 법적인 문제는 판사가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하고 한국에 돌아와 받는 처벌을 받기로 결심해놨습니다. 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인터뷰를 본 네티즌들은 이군이 귀국하면 군에서 근무하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얻은 실전 경험들을 전수하는 조건으로 사면을 해줘야 한다. 실전 경험이 전무한 국군으로선 이군은 놓칠 수 없는 인적 재산이다. 이군은 전쟁 영웅이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이분은 강한 심장을 가진 전투머신인 것은 확실합니다. 사나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목숨을 걸긴 해야겠지요.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무사히 잘 귀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을 어겼으니 그 죄는 씩씩하게 달게 받으실 거라 믿습니다. 이군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직접 가서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근 대위의 무사귀환을 바랍니다. 대한민국 항상 파이팅! 한국인이라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